이번 시간에는 의약품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제형은 약물의 형태나 투여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각각의 제형에는 고유한 특징과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제형은 주로 약물의 흡수 속도, 작용 시간, 환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선 정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형으로 약물의 활성 성분이 고형화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휴대와 투약이 편리하고 일정한 용량을 섭취할 수 있어 효과를 예측하기가 쉽고 제조 비용이 낮아서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단점은 삼키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좀 불편하며 위산에 약한 약물은 복용 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캡슐제입니다. 젤라틴 캡슐 안에 가루, 액체 상태의 약물이 담겨 있습니다. 캡슐제의 장점은 삼키기 편하고 냄새나 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약물이 위에서만 녹거나 장에서만 녹도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 젤라틴이 녹기 때문에 습기나 열에 약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액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제는 용액의 형태로 물이나 기름 등의 약물을 녹인 형태를 말합니다. 흡수가 빠르며 특히 삼키기 어려운 환자나 어린이에게 적합한 약제고요. 단점은 약의 맛에 민감한 환자는 복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사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을 직접 혈관, 근육, 피부에 투여하는 제형입니다. 장점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경구 투여가 어려운 약물이나 응급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투여 시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투여가 필요하므로 환자 스스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제는 항문이나 요도, 질에 삽입하여 흡수되는 형태입니다. 위장에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으며 흡수가 빠릅니다. 단점은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온도에 따라 약물이 녹아서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연고 크림제는 피부에 발라 흡수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장점은 국소 부위에 약물을 직접 적용할 수 있어서 전신 부작용이 적습니다. 단점은 좀 미끈거리는 느낌의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패치제는 피부에 부착하여 약물이 지속적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약물이 일정하게 체내에 흡수되어서 경구제에 비해 편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단점은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고 흡수 속도가 느리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흡입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체나 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여 폐에서 흡수됩니다. 장점은 흡수가 빠르고 약물이 바로 폐로 전달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이고요. 단점은 사용 방법이 좀 복잡할 수 있고 효과적인 흡입을 위해서 환자의 올바른 사용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방형 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방형 제제는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만들어서 오랜 시간 약효를 유지하게 해주는 게 특징인데요. 하루 한 번 복용으로 충분한 약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 약을 쪼개거나 씹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특수 설계된 제제의 특성이 사라지고 약효의 변화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은 제약회사가 새로운 약물을 발견하고 개발한 최초의 약품을 말합니다. 신약 개발은 매우 복잡하고 긴 과정으로 보통 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비용이 투자됩니다. 신약 출시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신약 후보 물질 탐색, 임상시험, 규제 기관의 승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신약을 개발할 때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잠재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을 발견하면 이 해당 물질이 인체에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초기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임상시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상시험은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소수의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소수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적절한 용량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조사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국가의 규제기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의 FDA 등의 신약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제약회사는 특허를 통해 해당 약물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기간은 20년입니다. 이 특허 기간 동안 제약회사는 독점적으로 약을 판매하여 이를 통해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오리지널 약은 이처럼 막대한 개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약은 엄격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하거나 기존의 치료법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난 후에 동일한 유효 성분을 사용해 제조된 약입니다. 제조회사는 신약이 개발된 후 20년간 특허를 통해 독점 판매권을 가지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제약회사도 동일한 성분으로 약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이 바로 복제약입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유효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 및 개발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이미 오리지널 약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상시험 없이 유효 성분과 약의 효능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복제약도 일정한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유효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형제나 첨가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형제는 약의 형태나 맛, 흡수, 속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약의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복제약은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의 규제기관에서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복제약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복제약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이 들지 않고
시장에 여러 복제약이 출시되면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환자들은 동일한 효능의 약을 더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약은 대체로 오리지널 약과 효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부 환자들은 복제약에 포함된 부형제나 첨가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약물에 대해 민감한 환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복제약의 경우 외형이나 포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